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바로 주간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행정법 조금 주말에 쉬셨으니까요. 오늘부터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우리에게 빨간 날은 솔직히 말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쌓이죠. 오늘도 무관하게 쭉 가보도록 할게요. 12월 23일 월요일. 자, 매일 행정법 정인영. 오늘은 실효성 확보수단. 제가 예전에 과징금 부과 여부도 재량, 그다음에 금액 결정도 재량인데 딱 하나. 자,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기소이고 그래도 금액 결정은 재량이죠. 자, 그다음에 과징금이 만약에 법원에서 잘못됐다 해갖고 위법하다 해서 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됐을 때 법원에서는 전부 취소한다는데 이게 일부 취소 판례가 하나 있다는데 드디어 그 문제 찾았어요. 한번 볼게요. 해양경찰 경위 문제인데 과징금 문제. 물론 4번 지문은 과징금이 아니라 명당 공표였지만 그래도 과징금에 관한 휴대 문제로 한번 정리해보고 또 볼게요. 자, 실효성 확보수단이죠.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결정. 그래서 과징금에 관한 결정인데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이 과징금, 아무래도 이 과징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게 불법 수익금에 관한 박탈에 관한 문제거든요. 박탈로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기존 종전에 있던 실효성 확보수단의 실효성이 조금 약해서 새롭게 강구되다 보니까 불법 수익을 박탈하는 과징금, 아직 일반법 규정은 마련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법은 없고요. 개별법만 규정을 두고 있고, 선생님, 그러면 행정기본법에 행정기본법에 있는 규정은, 요거는요, 각종 개별 규정을 만들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에요.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고, 따라서 행정기본법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별도의 법률을 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법률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지침, 기준, 제시한 규정일 뿐이지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거. 그거 조금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개별 규정만 마련되어 있는데 이 개별 규정의 과징금은 일단은 종류나 개념보다는 불법 수익금 박탈하는 새로운 의무 확보 수단으로서 간접적 수단이지 이거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행하기 그럼 만들기 위한 간접적 수단에 불과하다. 이 정도 보시고 나서 과징금 종류 물론 개념에 불법 수익금을 박탈하는 거니까 제재적 성격과 또 제재적 성격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금전 불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으로서 제재 성격, 그다음에 부당이득 환수, 불법 수익을 박탈하는 거 가져오는 거니까 부당이득 환수의 개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과 이 개념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 부당이득, 불법 수익 박탈로서 환수하는 개념과 박탈로서 제재 성격. 종류는 전통적 또는 일반적, 개념적으로 볼 때 전통적 과징금. 또는 전통적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도 아닌데 전형적 과징금이라고도 합니다. 전형적 과징금. 그에 반해서 원래는 영업의 정지나 또는 철회. 대상인데 영업의 정지나 철회 대상인데 이걸 어떻게 한다? 영업의 정지나 철회가 아니라 이걸 가름해서 변형된 이런 말을 써요. 변형된 과징금, 가름한 과징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영업 정지나 철회에 가름해서. 그래서 이것도 과징금이 한데 둘 다 똑같이 법적 성질은 재량이고, 자, 한마디로 부과 여부도 재량, 금액 결정도 재량. 청의 재량, 그 다음에 금액 결정도 재량. 그런데 이게 불법 수익이 청이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불법 수익을 찾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청이 요 재량을 거래할 때 평균적 수익을 고려해서 당해 사업에 통해서 얻는 거래계의 평균적 수익을 고려해서 재량껏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나와도 다시 과징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 수익을 고려하니까 추후에 자료가 발견되어도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가 다시 발견되어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과징금의 성격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과징금은 처분이니까 과징금 처분에 해당돼서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행정쟁송 대상인데
특히 법원에서는 과징금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할 때 행정청이 재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취소하는 게 원칙이다. 단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시적 규정을 둔 경우 규정이 있다면 이럴 때는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소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세요. 거다한 재량인데 요 금액, 부가 여부 재량에 관한 기속이 딱 하나. 명신탁 부동산 요런 데는 부가 여부는 기속. 요럴 때는 기속. 과징금 기속이지만 그래도 금액 결정은 재량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법적 근거 있어야만 된다는 거. 자, 음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놓고 과징금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만 명당공표 새로운 음행 확보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징금도 새로운 음행 확보수단이에요.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 처분 당시까지 부가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가관청이 과징금 부과하면서 추후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행정청의 재량, 그것도 평균적 수익을 고려해서 그런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행정청이 행정제재 수단으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의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재량,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게 원칙. 그런데 3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해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일지라도 그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요 산정 기준, 산정할 수 있는 자료, 기준, 요게 있는 경우, 요게 중요한 거야. 일부 취소해야 한다. 맞아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야. 아주 중요한 판례요. 자, 4번 국가기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언론을 통해 행정상 공표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 많이 하죠. 이게 법 위반 사실 공표, 위반 사실 공표인데 타인의 명예에 훼손한 경우라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진실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있으면 그렇다 해서 뭐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안 되죠. 명당 공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은 조각하는 건 똑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일반론이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명당 공표의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내용 그걸 담은 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갖고 문제 살펴봤는데 정말 좋은 판례 발견했죠. 오늘 정리 잘 하시고요. 암기 꼭꼭꼭. 자, 내일도 모레도,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즐겁게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